화이팅! 홍준모 화이팅!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저는 그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또 저희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제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그런 사실 없습니다. 수사 착수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무슨 누구만 도려내겠다, 그다음에 사모펀드 우는 이런 거는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수사 착수라는 게 이제 압수수색으로 시작이 됐는데,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그걸 예고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수사의 그 상식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대권 주자나 또는 저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그 국민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께서 물어보시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만 하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소위 민주당 백혜련 안으로 저게 패스트 트랙에 올라타서 검찰 개혁 법안이 올라갈 때에도 저는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당시에 그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법안에 대해서 지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법안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 또 대통령령 뭐 이런 것으로 제도화되는 것이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도 검찰 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늘 강조를 했고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그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권력자든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보고요. 공정한 검찰 역시 국민의 검찰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강자보다는 좀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 집행을 할 때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이 검찰보다 좀 그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 그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가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라. 저는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비전이고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아마 저는 이 정부가 그 법안을 만들 때도 국민들에게는 이런 그 철학을 아마 호소를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결국 사회적 또 경제적 또 정치적 강자를 어떤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9년에 그 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공수처에 대한 그 질의를 받았을 때도 제가 국가의 그 사정 기능과 그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는다는 전제하에서 나는 공수처를 찬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뭐 검사를 수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또 열악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는 더욱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면서 가야 된다. 저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가 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에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차원의 검찰개혁이라면은 그걸 반대한다는 거는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또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그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그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 진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 미래는 또 미래에 자라날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한일과의 관계가 이 정부 들어와서 그 망가진 그 위안부 문제, 또 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 그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라든가 또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그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한미 관계처럼 한일 관계도 우리 뭐 국방, 외무 또는 뭐 외무, 경제 이렇게 해서 2+2나 3+3의 이런 그 정기적인 그 정부 당국자 간의 그 소통이 향후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나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